삼명통의 해독 7권 논여명 왕부극자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육친의 간법을 신묘하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신묘할 거고 아는 사람은 한층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육친성을 바로 감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일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육친성을 주체로 하여서 감명하는 법이 바로 삼명통해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왕부극자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부극자라 이 말은 남편성이 왕하여 자식성이 극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사주에 왕부극자가 있으면 정말로 자식이 좋지 않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어떤 면으로 편중되면 좋지 않다, 이런 그 결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글을 보면 여인의 명에서 부가 왕하여, 부는 남편 부자죠. 남편성이 왕하여 자식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법은 모두 시상에서 추리한다. 시에서 추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죠. 시는 무엇요? 자식궁이 되죠. 자식궁이 되므로 그래서 시에서 추리한다. 시는 되돌아가 기숙하는 지가 된다. 되돌아가서 시는 자는, 잠을 자는 잘숙자죠. 이게 그런 땅이 된다. 남편성과 자식성 두 성이 시에 끌려 들어가 남편성은 생왕하고 자식성은 쇠피하게 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주를 예시하였는가 보면은 바로 이 사주입니다. 병술, 병신, 정사, 정해가 되는 사주입니다. 정화일간의 좌에 사화로 자왕하다. 정화일간이 일지에 화의 걸록지를 좌하여 스스로 왕한 그런 주다. 임수는 남편성이 되는데 시지에 남편성 해수 관성이 임하여 있고, 해수 중의 임수가 정관성으로 남편성이 되죠. 월지의 신금은 남편성의 임의 장생지가 된다. 정화일간은 정관은 임수로서 남편성이 되고, 월지에 있는 신금은 임의 생지가 되죠. 즉 수의 생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이 왕하다. 남편성이 왕한 사주죠. 자, 또 보면 신금은 재성이 된다. 시간의 신금은 편재가 되죠. 그래서 재성이 된다. 7월의 금이, 7월은 금이 왕한 계절로 역시 신금도 왕하다. 신금의 걸록지, 즉 금의 걸록지를 월지에 보아서 강하다는 것이죠. 두 개의 병이 연월에서 상호 견주는데 두 개의 비견이 월간과 연간에 있죠. 모두 남편성임의 재성과 인성이 있다. 이 말은 임수천간이, 임수가 남편성이 되는데 병화는 남편성의 재성이 된다는 것이고, 신금은 남편성의 또한 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남편성 임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수의 인성에 대한 금을 살펴보고, 그리고 남편성 임수에 대한 재성화를 살피는 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관성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관성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역량을 가졌는가,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죠. 단순히 해수를 봐서 역량이 강해서 능력이 있다, 이러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임수 관성의 관성을 보고 인성을 보고 재성을 보고 이러한 것을 보아서 남편에 해당하는 그 임수의 호불을, 좋고 나쁨을 추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고 재성이 있고, 그리고 남편성의 관성이 있죠. 술토도 있고 사중호 무토도 있고, 사중호 무토의 기준으로서 임수를 보게 되면은 재간이 왕성한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중에는 경금이 있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있는 거죠. 무엇을? 남편성 임수. 그래서 어떻다고요? 네, 바로 그렇죠. 남편이 빼어나게 총명하고 부귀하다. 남편성 임수를 기준으로 해서 재성과 관성과 인성 3기가
다 튼실하기 때문에 남편은 총명하고 부귀하다. 이렇게 육친을 감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명 기법이 사실 제법 나왔었죠.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도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육친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감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궁이에 관한 내용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정화는 무토가 자식이 된다. 시에 자식궁 해가 있다. 시지에 해수 남편성이 있죠. 그리고 남편성의 인수와 그리고 해 중에는 간목이 있죠. 그리고 또 무토도 있습니다. 또 보면 해 중의 간목은 능히 무토를 극한다. 자식성이 극당하게 되어 얻기 어렵다. 그래서 주는 남편이 왕함으로 인하여 자식이 상하게 된다. 자식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또는 상처를 입는다. 그런 내용이죠. 손상된다. 그러한 거죠. 남은 것도 이에 준한다. 이 사주 정화일간의 자식성은 술토와 사화 중에 무토가 있어서 실제 약하지는 않죠. 그리고 신중에도 무토가 있고 해중에도 무토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자식성의 영향이 약한 것은 아니고 도리어 강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상하게 되었다 하였거든요. 자식이 얻기 어렵다. 사회에서 이루기를 어렵다. 또는 자식을 낳기도 어렵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자식을 못 낳는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단순히 남편성의 영향을 보면은 해와 신중의 인수, 수의 생지가 있어서 강왕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식상성도 사중에 무토, 술토가 있어서 그리고 해중에 무토, 신중의 무토가 있어서 남편성이 자식성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데 바로 해수가 자식궁에 있고 다시 해중에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식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화일간의 인수는 제2자가 되고 인수의 육친은 제3자가 되죠. 이렇게 3자로서 육친을 논하게 되고 그리고 궁위에 어떠한 십성이 있는가로 또한 육친을 논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이 왕부극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